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묻다입니다. 언론개혁 10년대 권수택입니다. 여담 FM 장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짠. 시작이 좀 어색한 것 같아. 시작이 어색했던 것 같아. 어차피 어색하기 때문에 이래 어색하나 저래 어색하나. 잘 지내셨나요? 일주일 동안? 네, 저는 뭐 계속 오이완나 사건으로 지난주에 좀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죠? 지난주에 제가 MBC에서 해결 의지가 있다라고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네네.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좋은 일일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장기화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조짐. 그렇구나. 그래서 어머님이 오늘 단식이 23일째여서 되게 걱정이 되고 그러네요. 23일 넘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23일. 아이고. 빨리 해결이 되려면 우리가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연대하고 그런 것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추석을 저는 농성장과 함께 여러분 MBC 앞에 지나시다가 이렇게 천막이 있는 네. 거죠 지금. 천막이 있으면 들어와서 분양도 해주시고 네.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택님이랑 인사도 하시고 가끔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저는 뭐 매일 가는 건 아니어가지고 거기서 농성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또 그러니까 응원을 또 부탁드리고 관심을 또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또 농성과 함께 MBC와 함께 MBC와 함께 만나면 좋은 친구인데 만나면 좋은 친구가 친구인데 아니야. 좋은 친구가 아니었다. 결렬됐다. 아쉬움이 남고. 저는 지난주에 9.27 기후정의 행진에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뭐 오랜만에 큰 집회 다녀왔다. 그리고 근데 사람이 조금 줄어가지고 예전보다 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 점점 중요해지는 이슈인데 왜 사람은 줄었을까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뭐 저도 일하느라 못 가서 그런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조금 아쉬웠지만 어쨌든 좀 더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도 볼 수 있어서 그랬던 주말이었다. 좋았던 주말이었다. 많은 분들을 보고 이 행진이 인사하고.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진행이 될 거니까 그때도 또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매해 또 되고 있고 또 기후 이슈는 계속 지금 우리가 너무나 심각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얘기가 됐던 게 이제 강릉 같은 경우 물이 부족했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게 인재인지 뭔지 사실 좀 구분하기 힘들고 사실 인재라는 쪽에 조금 더 지금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에 이렇게 물이나 이런 게 부족하고 식수가 부족하고 뭐 그런 일들은 많이 기존에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의 주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나와버렸다. 하면 되죠, 뭐. 네,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아이템은 무엇이죠?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 아이템은 고용노동부죠. 네.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이제 정책 개편이 발표가 있었는데 여성 고용 정책과가 원래 이제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었는데 성평등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성 고용한 거를 거기로 다 옮기겠다 그런 거죠. 지금 이걸 폐지하겠다. 여성 고용 정책과는 폐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어저께 며칠이죠? 이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이에요. 30일에. 정부조직법 자체가 바뀐 거고 정부조직 개편하면서 이 중복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성평등 가족부로 여성가족부를 확대하면서 이걸 이관한 거죠. 그 여성 고용 정책과
부분을. 그리고 그 업무를 이관하고 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과를 폐지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럼 고용노동부에서는 뭐 하죠? 남성들의 고용만 지금 책임을 지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네, 그 여가부로 대부분 이첩하는데 그런 모성보호나 육아 지원 아니면 일가정 뭐 양립 지원 양립 아니면 성희롱 성차별 해소 등 이런 정책은 그 고용노동부의 그 고용문화 개선 정책과에서 계속 수행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어서 다 넘기는 건 아니다. 어쨌든 이런 발표가 있고 나서 근데 어쨌든 여성계에서는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이거 계약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왜 이렇게 개편이 돼야 되느냐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 그래서 오히려 다시 되돌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노동계에서 뭐 일가정 양립이나 뭐 여성 관련한 그런 모성보호나 그런 것들을 또 하기도 하겠지만 좀 더 고용 전체적인 측면으로 좀 다루어져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성평등 노동이나 뭐 여성 노동은 근데 좀 이거를 좀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라는 좀 의문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그래서 여성계나 이 노동계에서 왜 반대하는지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좀 이야기를 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네. 네네. 이재명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를 이제 확대 개편하면서 성평등가족부로 바꿨잖아요. 명칭 바꾸고 이제 고용노동부로부터 이제 여성 노동정책을 이관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여성 노동정책을 이원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이후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여성 고용정책과 폐지가 보도되었고 그게 어쨌든 고용노동부 안에서 성평등 노동정책을 좀 담당하는 기관 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성평등 노동 정책은 뭔가 여기 담당 성평등부 담당 이런 식으로 좀 미뤘다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성평등 가족부는 이제 행정 집행 권한이 없다. 그래서 좀 강제력을 가질 수 없는데 이거를 좀 업무이관 이유로 좀 약간 역할을 놓는 것이 아니냐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의견들이 많고요. 그래서 좀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실 여성정책과가 했던 영역을 보면 아까도 좀 얘기해 주셨지만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저출산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관련 제도 및 제도 개선 및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 지원 정책 수립 제도 개선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차별 예방 명예 고용 평등 감독관 제도 운영 그리고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계획 수립 및 시행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및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관련 업무 경제활동 촉진 법령 개정 및 계획 수립 추진 사업 등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쪼개서 육아휴직과 모성보호는 고용문화 개선 정책과로 이관하고 그리고 뭐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나 세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같은 거는 성평등 가족부로 이관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뭐 쪼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쪼개지면 사실은 하나 일관된 어떤 정책의 수행이나 계획 수립이나 수행이 좀 안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할과 책임 부분에 의해서 좀 모호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게 국가 정책으로 이 여성노동 정책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고용노동부에서 좀 강력하게 이거를 좀 드라이브를 걸면서 뭐 성평등부에서 뭐 이렇게 서포트하거나 뭐 이런 그림이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성평등 가족부가 뭐 만약에 뭐 행정 집행 능력이 있다라고 해도 저는 근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어쨌든 로드맵을 좀 가지고 있고 그거를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 생각한 거는 정부가 이거를 되게 기능적인 측면만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고용노동부의 그 여성고용 정책과 이 업무랑 그 여성가족부가 실제 하고 있는 여성경제활동 지원 업무가 있거든요. 이게 중복돼 있다. 이것만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업무로서 중복이 돼 네네네.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능만 보고서 이걸 좀 전체를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이제 이관하고 이런 결정을 한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방향이 완전히 틀린 건가라고 하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향이 전체적으로 틀린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이 여성가족부가 이제 성평등 가족부로 이제 확대 개편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그럼 어떻게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는 사실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해왔던 그 여성 고용 정책과에서 해왔던 일들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더 확대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뭔가 두 부처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계속 찾아봤어요. 어떤 대안이 있었지? 라고 찾아봤는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하고 있는 이슈와 논점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성평등 가족부가 필요한가 이런 주제로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이거는 좀 저희 페미니스트에서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주제인 것 같아서 저는 그걸 좀 가져왔고요. 일단은 이 보고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여성가족부가 2001년도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설립되면서 이게 탄생한 부처인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그 이후에 계속 부침을 겪어왔어요.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서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폐지까지 하려고 했던 거고 이런 여성가족부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보고서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다른 부처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부처는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여성이나 가족, 아동, 청소년 등 대상별로 편제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부처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업무가 다른 부처랑 계속 중복되고 충돌되고 이런 측면이 컸던 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뭐 여성 경제 활동 지원,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이거는 고용노동부의 여성 고용 정책과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성별 영향 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는 기획재정부 업무와 협력이 되게 필수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성범죄 관련한 그런 부분은 법무부와 경찰청과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성희롱 성차별 소수자 문제는 또 국가인권이랑 좀 기능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업무가 연계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이 여성가족부가 권한과 인력, 예산의 한계가 너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능별로 이렇게 독립부처로 이렇게 막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조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해외 사례를 그래서 봤어요. 해외는 어떻게 돼 있지라고 했더니 해외에서 이제 프랑스나 캐나다, 스웨덴 이런 데 봤더니 주무부처와 함께 차별시정기구, 감시 감독 기능을 가지는 기구가 공존하는 시스템이다 거기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면서 그런 사법기관이나 의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성주류화를 핵심 업무로 하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기능 중심으로 개편되는 게 맞고 그래서 그 개편 이후에는 성평등 임시공시 제도나 아니면은 여성 경제활동 촉진이나 경력 단절 예방 등이 기능 중심으로 이 실국 이런 것들을 개편 확대하는 게 맞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별 시정 기능과 감시 기능과 연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로 분산되어 있던 차별 시정 그런 기능을 장기적으로는 성평등 가족부로 이제 실질적인 정책을 권한을 강화하고
그리고 연계하는 체제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 제도를 다른 부처까지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정부 부처,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수행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그 부처에는 이거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좀 읽어보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고용 정책,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그 여성 고용 정책과를 폐지한 게 아니라 성평등 가족부가 확대하는 거랑 같이 해놓고 이 문제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여기서 부족한 부분이 뭔가라고 했을 때는 연계라는 거예요. 저는 그 방향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보면 과거에 잘 못해왔던 거잖아요. 여성 고용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고용 노동부 안에서 이런 걸 아무리 하려고 해도 고용노동부라고 하는 데는 아무래도 그런 여성이나 성평등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그 성평등 가족부가 가져가면서 그거를 수행하는 단위를 좀 별도로 두는 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 연계해서 그 고용노동부에 존재했던 여성 고용 정책과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연계 중심으로 오히려 확대 개편, 그러니까 수행할 수 있는 기구로서 이런 것들을 확대 개편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놓고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어쨌든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판단은 뭐 전문성이죠. 그것도 일종의 전문성일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우리가 왜 성별 영향 평가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기준으로 그게 이렇게 도입이 된다는 느낌이 더 좋지 않나. 어쨌든 정책 과제로서 물론 뭐 국가에서는 정책 과제 맞다 뭐 이러고 있지만, 어쨌든 약간 젠더 관점이나 성인지 감수성이 이렇게 좀 우리가 다 알아야 장착해야 될 것이다 라는 기본 전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뭔가 여성부 소관이나 뭔가 성평등부 소관처럼 그런 될까봐 좀 그런 걱정, 그게 어쨌든 주무부서라는 이유로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런 걱정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정부가 얘기했던 게 성평등 정책이 진정한 컨트롤 타워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 성평등 가족부를 정말 이거를 진정한 컨트롤 타워로 만들려면 그러면은 이 고용노동부에서 이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중심으로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안을 같이 냈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맞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 방향으로 가는 거는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일정 정도 이 방향을 인정은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는 고용노동부에서 뭔가 비전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평등 가족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고 좋은 방향으로 가려가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노동부처럼 그 실질적인 그 행정적인 그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연계할 수 있도록 뭔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기능별로 이건 기능이 중복되니까 이거는 니네가 가져가로 끝나버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문제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네. 조금 정리해보면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들을 나누는 것은 어쨌든 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은 어쨌든 고용노동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여성가족부가 그걸 하고 여성가족부가 하고 고용노동부가 그런 거 연계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수행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 고용노동부나 아니면은 뭐 사법부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이거를 그 여성가족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만드는 정책이 이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들이 각 부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협력할 수 있는 뭔가가 연계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오히려 문제라는 생각이 그래서 비판을 사실은 하는 걸 수 있겠죠. 만약에 그게 동시에 이렇게 제시가 됐다면 여성계에서도 그래 이런 걸로 가려고 하는구나, 뭔가 있구나, 그렇게 좀 비전을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뭐 성평등 정책은 뭐 우리 국정과제다라는 선언만 있고 사실상
뭔가 이거를 구체적인 안으로서 보여준 게 없는 거여서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좀 문제인 것 같죠. 네. 네. 저는 그냥 약간 이거 말이 되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성계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예, 이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게 맞을 수도 있는데 정부의 고민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전체적인 그런 성평등으로 가기 위해서 어쨌든 연계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주고 그게 정말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계획이 없다. 맞아요. 이거는 큰 문제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성평등부가 이제 그냥 그동안 워낙에 여성가족부일 때부터 너무 순환을 많이 당하고 뭔가 역할이 되게 축소되는 방식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성평등부가 어떤 역할을 새 정부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성평등부의 위상을 만들 것인가도 좀 토론이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래야지 성평등부가 어떤 것까지를 어떻게 어떤 협력을 통해서 어떤 것까지를 책임질 수 있는 부가 될 것인가 이런 게 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제 그러니까 지금 이 노동 문제, 여성 노동 문제, 성평등 관련한 이런 문제가 사실 되게 좁게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생각은 이번에 보면서 했어요. 어쨌든 모성보호나 그쵸. 성별임금 공시제도 뭐 이런 것들에 약간 그냥 하나하나의 뭔가 데이터로 표현되는 어떤 것들로만 이거를 성평등 정책으로 보고 있지 않나, 노동 정책을 보고 있지 않나. 근데 어쨌든 좀 전반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떤 약간 뭐 우리가 경력 단절뿐만 아니라 생애 주기에서 여성들의 생애 주기와 함께 이게 여성들이 아이를 가지면 그냥 경력 단절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 모성보호와 함께 어떻게 쭉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필수적으로 보육정책이나 지자체 협력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포함하는 정책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죠. 네,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냥 고용률 높이자. 그래서 근데 사실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조건에 있는 그 노동 현장에 주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경력 단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면 그런 일자리의 질을 어떻게 향상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약간 모성보호와 함께 그것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까지 좀 얘기돼야 될 것 같고 요즘은 또 그런 문제도 같이 있어요. 모성보호도 있지만 아무래도 1인 가구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50% 넘기 때문에 이제 그 가족 단위의 이 노동 모델이 아닌 그냥 개인 1인 가구의 노동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들을 할 것이냐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우리가 그동안 이 모든 정책들이 가족 중심으로 짜여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1인 가구들을 지원하는 노동 보호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를 들면 부모님을 갑자기 돌봐야 되는데 갈 수 없잖아요, 회사에.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모성보호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 좀 그런 전체적인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여성들의 노동을 어떻게 또 이렇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얘기돼야 될 것 같아요. 되게 확대가 되는 부분인 건데 사실은 그럼 돌봄노동에 대한 얘기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러면 그렇죠. 네, 고용노동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보시는 분이 오해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성계에서 얘기하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그 성평등 임시 공시제도 있잖아요. 네, 이거를 네. 고용노동부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고용노동부가 하는 게 맞나?
오히려 여성가족부, 그래요? 성평등가족부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정책을 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든다는 거죠. 근데 공시제도라는 게 그냥 공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공시하는 거죠. 공시하는 그 기업의 임금 차별이 어느 정도인지를 음.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건데 이 제도를 어쨌든 고용노동부가 그대로 가져간다, 그 정책과가 있다면 여기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오히려 하는 게 더 좋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그 방향이 저는 맞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게 잘 되려면, 이게 제대로 시행되려면 고용노동부에서도 관련 부처가 있어야 된다.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있다라는 거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좀 다시 정의돼야 될 것 같다. 이건 양쪽 다 새롭게 세팅이 맞아요. 돼야 되는 네. 거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은 기존의 그냥 생각으로 그냥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여성계에서도 좀 그런 생각 토론들도 좀 더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원민경 장관이 이제 임명된 거고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될 텐데, 그 분이 어떻게 이 초대 장관으로서 이 조직을 만들고 꾸려나갈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오히려 맞아, 저는 맞아. 그 얘기,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좋은 정책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네요. 또 앞으로 또 이런 반대도 물론 필요하고 좀 대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우리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정책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또 저희가 또 다음에 또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네, 요거는 조금 더 살펴보면서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진행이 될지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 또 뉴스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추석. 이번에 되게 연휴가 길죠. 네. 연휴가 꽤 긴데 연휴가 긴 만큼 스트레스도 길어진다. 이런 스트레스도 많아진다. 이런.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떠세요? 명절 스트레스 있으신가요? 저는 없죠. 저는 이제 그냥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고 집에도 안 가도 돼요? 일단 결혼을 안 했으니까 시댁이 없고 시댁이 없고 또 집에 가는 게 집에도 스트레스일 수 있는데 네. 집에도 하루만 가서 밥만 먹고 와요. 그럼 돼요? 한 끼. 그러면은 완전 자유네요. 대신 일을 한다. 이럴 수가. 네. 네. 저도 일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앞에서 황 PD님이 이제 시댁에 안 가도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고 시댁에 안 가도 되는 것은 올해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시댁 맞아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시댁에 갈 의무는 이제 없지만 어쨌든 연휴가 또 많은 분들한테 특히 뭐 결혼하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되죠. 그죠. 그죠? 그죠. 항상 올라오잖아요. 뭔가 그런 네이트판에도 많이 올라오고 커뮤니티에서 진짜 많이 올라오죠. 그리고 막 기사로도 뭐 명절 전후에 막 아주 말이 많죠. 네. 그래서 이게 명절 때 꼭 나오는 기사가 있어요. 네. 명절 지나면 이혼율. 근데 이게 2016년도이긴 해요. 그 기사를 서울신문 기사를 가져왔는데 이게 정부 공식 통계입니다. 15%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꽤 크네요. 진짜. 10% 정도인데 법원 행정처에서 2016년도에 이혼 신청은 하루 평균 298건이 접수됐지만 설과 추석 연휴로는 그 10일간을 봤을 때는 하루 평균 656건이 이혼 신청이 접수됐다. 그래서 2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라고 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명절 기간 자살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그래서 진짜? 2017년 설 연휴 당시 139건이었던 자살 신고 건수는 같은 해 추석 179건으로 늘었고, 또 그 다음 설에는 244건으로 더 증가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정부의 공식 통계였던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래서 평소보다 명절 전후로 이혼율이 10% 늘어난다는 게 통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명절 관련 그 여러 언론 보도에서 늘 얘기하는 게 10% 늘어난다. 명절로 인해서 이혼율이나 이런 것들이 10% 정도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적시되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참 그렇네요. 막 평등해졌다라고 하지만 결혼 자체가 문제거든요, 사실.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문제여가지고 결혼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게 운이야. 좋냐 안 좋냐가 운이야. 그냥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거고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 그냥 좆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상한 사람 안 만나면 되잖아. 아니 그거를 결혼 전에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결혼 전에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다가 결혼하고 그 관계가 물론 그 결혼 전부터 그런다 그럼 피하면 되는데 이제 뭔가 결혼했다 그러면 약간 마법에 걸린 것처럼 사람들이 갑자기 약간 눈이 돌면서 바뀌거든요. 아 우리는 이제 식구니까 너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저는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 우리 집도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변에서. 아니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할 줄이야? 뭐 이건 이렇게 지각하는 거는 이제 아주 훌륭한 편이고 아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우리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들은 피하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 약간 그런 집단 최면처럼 전 진짜 결혼 제도에 문제가 많다. 왜 이 그잖아요. 자체. 며느라기 있잖아요. 며느라기. 며느라기 그쵸. 네, 그 만화. 네. 네. 신수진님인가? 네. 네. 그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네. 나요. 그림에 의하면 며느라기라는 게 있다. 결혼한 다음에 이제 몇 생긴다. 년간 겪게 되는 생긴다 며느라기. 며느리의 도리란 무엇인가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오가면서 되는 맞아요. 거라고 좀 이해되는데, 근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명절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경험이 너무 다른 맞아, 거라는 생각이 맞아. 저는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이 명절이 엄마에 대한 애증이 폭발하는 맞아요. 그 폭발할 때가 딱 명절이라는 저는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맞아.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가 딱 명절에 이제 드러나는 맞아. 그런 거였는데, 이제 우리 집은 그렇게 가부장적인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명절만 되면 일하는 엄마, 그리고 왜 술만 마시는 남성들, 저희 아빠는 술을 안 마셔가지고 그렇진 않은데 오시는 손님들이 이제 술 계속 마시잖아요. 그 술상 계속 받아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남자들이 먼저 먹고 여자가 나중에 그 다음에 먹고. 여성 내가 만든 건데 내가 만든 건 내가 만든 건데 여성이 늦게 먹어. 그래서 제가 한번 문제 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왜 같이 먹으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따로 남성들이 먹냐. 먹고. 근데 그때 이제 오신 그 분들이 그 얘기 해줬어. 그냥 빠르게 해치우려면 이게 편하다, 여성들한테.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기도 했고, 그리고 시덕에 그러니까 결국 먼저 여자가 빠르게 네, 해결한다는 거죠. 네. 해결은 어쨌든 여자가 하는 거. 어쨌든 설거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이거 빠르게 빨리, 처리를 빨리 하려면 먹어. 해야 된다, 이런 거였고, 그리고 명절도 시댁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친정에 가고, 특히 이제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친정은 그 명절 때 못 갈 때도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거나 그 다다음 주 주말에 가거나 이랬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일은 여성이 하는데 차례는 남성만 지내. 이런 것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약간 차별적인, 그러니까 여성들이 맞아요. 경험하는 그 명절은 같이 절 못하고. 굉장히 다르다. 남성과 경험하는 게 되게 다르다. 근데 그게 참 그래요. 절을 굳이 하고 싶진 않은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치? 그런 거죠. 왜 하지 말래? 그래서 약간 그런 묘한 그런 감정들이 폭발하는 시기죠. 진짜 엄마에 대한 그게, 저희 엄마는 맏며느리셔가지고 저희 집 저희 식구가 네. 저희 집 식구가 모이면 한 50명 됐어요. 뭐 비슷했습니다. 50명의
먹을 거리 혼자 거의 다 했었어요. 옛날에는 아, 진짜. 한 10년 동안. 그래서 막 옆에서 도와주면서 막 짜증내잖아요. 난 너무 짜증나는 거지. 막 같이 일하면서 짜증내. 이 기억이 너무 오래됐어. 도와줘야 돼. 나라도 나도, 안 도와주면 맞아. 아무도 없어. 너무 힘드니까 엄마가. 그치. 그러니까 너무 짜증났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그런 걸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부침개 붙이고 이런 거 거의 다 제가 했었거든요. 동그랗게 붙이고 이런 거. 그래서 잘하시는구나. 그래서 잘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늘 도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예, 저 처음에 이제 결혼해서 시댁에 제가 한 번 갔어요. 한 1년 차에 한 번 가고 그 뒤로 안 갔는데 아, 못 가겠다. 무슨 경험 있길래 한 번 가고 안 가죠? 그러니까 뭔가 되게 당연하게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딱 취급을 당하고 그 일 자체는 힘들지 않았어. 우리 엄마 50인분 만들었다니까? 4인분 맞아. 5인분 만드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 하나도 안 힘들어. 하나도 안 힘들어. 근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너 당연히 네가 해야 될 사람인데 네가 뭘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뭐 하면서 요새 떤다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약간 그 뉘앙스.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리고 내가 뭐지? 간다고 했어요. 일찍 좀 가야 나도 하루 지내고 그치. 가고 싶잖아 우리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그냥. 그래서 가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안 가는 그 다음부터. 안 갔어요. 그래서 한 7년 있다 갔어요. 제 결혼한 지 꽤 됐기 때문에. 7년이면 뭐. 7년 쉬고 다시 가겠어요. 그거는 갈만하네요. 네. 진짜 되게 여러 저희가 있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 뭐 명절에 하루 이틀 고생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경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맞아요. 그냥 하루 이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할 수 있죠. 그거 왜 못해? 하는데 상대적으로 남성은 그걸 겪지 않으니까 이게 감정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계급이 다른 계급이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그런 거 있어요. 뭐 가족 간의 배려도 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고생하는 거라면 뭐 남편이 뭐 명절 끝나면 아내한테 그런 명품백이라도 하나 사주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거든요. 이거 해결책이라고?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러고 볼 근데 때마다. 명품백을 남자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잖아. 명품백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여자들보다. 명품백 하나 사줘라 막 이러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가 많이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감정 상하는 게 문제인 거다 이거는. 그렇죠. 그건 진짜 약간 뭐랄까 빈정을 넘어서 약간 사람의 그 어떤 깊은 내면에 상처를 주는 정말 치욕스러운 기분 그런 걸 주죠.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쉽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게 그런 경험을 한 번 하면 한 번 하는 것도 싫은데 1년에 2번. 1년에 2번씩 가가지고 며칠 동안. 그래서 그게 되게 그냥 별일이 아닌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제 그 결혼하신 분들이 시댁 먼저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뀐 건 또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또 시댁에 가면 말씀하신 대로 왜 빨리 가려고 하냐 그런 걸 되게 서운해하시고 왜 그런 걸 아니 우리 집을 안 가냐고. 우리 집 그러니까. 안 가고 먼저 온 것도 지금 대단하다고 해줘요. 너무 그렇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한 20년 동안 왜 할머니 댁 못 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냥 안 가는 거야. 그냥 남자들은 안 가도 돼. 그러니까. 그런 시절을 이제 전 세대들은 보냈고 제가 처음에 안 가기 시작한 이후 많이 안 갔던 것 같아요. 저는 거의 그때 너 결혼했으면 가야지라는 얘기를 내 친구들도 했으니까 그래서 인연들이 결혼도 안 해본 것들이 막 이러면서 짜증냈었는데 그게 어쨌든 그 이후로는 되게 많이 안 가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가지고 요즘은 그런 상대적으로 그런 안 가죠 많이들. 예, 뭐 그게 되게 진보적인 어떤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의 어떤 상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성균관대 뭐 이런데 성균관 이런 데서 간소하게 차려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간소하게 차린 게 문제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다. 이거. 되게 근본적인 어떤 결혼이 문제라니까. 아니 가부장이 너무 문제인 거죠. 결혼 사실은. 제도가 문제고 결혼 제도 자체가 어떤 여성들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세팅이다. 애초에 결혼이 자체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 안 해서 평등하기가 힘들어. 결혼을 하면 평등하기가 힘들어요. 미친년이 되지 않으면 이제 난 미친년으로 살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는데 우리 집에서 이제 엄마가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엄마가 큰언니한테 고스톱을 알려줬어. 밝혔어. 왜 고스톱을? 큰언니 결혼할 때. 하라고? 가서 음식 만들지 말고 가서 고스톱 치라고. 명절 때 시댁에서 음식 만들지 말라고? 음식 만들지 말고 고스톱 치라고. 그래.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요. 저도 엄마가 20살 넘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시켰거든요. 저 쌀도 씻을 줄 몰랐어요. 결혼하면 실컷 한다고 하지 말라고. 근데 어쨌든 결혼해도 안 하고 있긴 한데 약간 엄마들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이제 딸이 너무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처럼. 그렇죠. 자기 세대는 그런데 내 딸은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은 거죠. 보고 싶지 않고 그렇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막 많이 울었겠어요. 그때는 또 언어가 없으니까 지금은 막 말도 만들어지고 이런 게 어떤 짜증인지 막 서로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그때는 또 뭐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스레드에 다 쓰는데 스레드에 막 쓰고 막 스레드에 엄청 씁니다 사람들.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막 이러는데 옛날엔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도 혹시 그런 좀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 많을 것 같은데 많죠.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말을 못 하시기도 하고 뭔가 이걸 좀 평화롭게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분란을 만들기 싫은 거죠. 분란 만들기 싫은 거죠. 괜히 나 때문에 시끄러워지면 짜증나. 근데 그러면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파. 내가 아파. 남을 아프게 할 것인가 내가 아플 것인가. 근데 사실 안 아파. 별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참으면 내가 아프다. 그렇죠?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이런 에피소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별로 없죠 이제. 제 주변에 뭐 결혼한 친구들 별로 없어가지고. 내 친구들도 별로 없었어. 근데 그건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얘기하게 되면 그 친구들은 여전히 이제 추석 끝나고 뒤늦게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때밖에 없는 거야. 맞아. 그러면 그때 이제 연락해서 우리 언제 만날까 하면 늘 명절 후반부에 자기 집에 가면 싸운 거 먹으면서 얘기한 거야. 근데 되게 웃긴 거 뭔지 알아요? 뭔데요? 뭐냐면 내가 그럼 그때 보자라고 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남편이 자기 친정 부모들과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았다고? 안 좋은 건 아닌데 어색해하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나가잖아. 시댁 가면은 남자들은 친구들 놀러 간다고. 근데 여자들은 남편이 나 불편해 나가지 마 이러는 거. 그래서 못 나온다고. 시댁도 얼마나 불편한데. 그러니까. 난 그거 나가는 거 진짜. 그 얘기 들어서 나쁜 사람이라. 와 이거 뭐지? 이렇게 또 차이가 있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경험이 있어요. 본인들은 불편한 걸 못 참나 보다. 네. 그러니까 나 불편하니까 너 나가지 마. 너 없으면 친정 부모님과 어색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못 나간다. 여성은 친정에서도 친구를 만나러 나가기 어려울 어렵다. 때도 있다. 맞아. 그래서 저는 못 만났어요. 그 친구를 꽤 오랫동안 친한 친구인데. 그런 분들이 있어.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하면. 그러니까 만날 기회가 사실은 저희도 명절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멀리 사는 친구여가지고. 근데 명절 때도 만나기 어렵고. 언제 만날 수 있는 거야? 글쎄요. 글쎄요. 영원히 못 만나는 것인가 결혼은. 이제 애들 다 크고 대학 가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같이 이제 신여성이라는 그 홍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세미나도 하러 가고 막 그래요. 세미나도 했고 거기서 같이 만난 사람이랑 뭐 책도 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뭐 추석 때, 설 때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명절 행사. 모여서 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막 이런 행사를 항상 하는데 이번에도 해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일날 저녁에 늘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로 여성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막 음식도 나눠 먹고 뭐 그러는데 그런 모임이 되게 좀 약간 재밌다? 이제 가족과 함께 하지 않고 그런 내가 좋은 사람들이랑 만나서 놀고 즐기고 막 그런 게 좀 요즘은 좀 그래서 좋은 것 같고 친구들도 그냥 추석 때 많이 만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은 물론 못 만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추석 때 좀 만나서 좀 여유롭게 보내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추석 당일에 고 오요한나 차례상을 차립니다, 여러분. MBC 앞에서 우리 절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차례상을 차려서 추석 당일에. 10시에 10시에. 네, 10시에 차리고 그리고 그게 돌아요. 그다음에 11시에는 전장현 그 장애인 집회 하는 데에서 차례상이 차려지고요. 그리고 12시에는 세종호텔 앞에서 차례상이 차려집니다, 여러분. 추석 당일날.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 투쟁하고 있는 여러 사업장에서도 차례를 지내기 위한 그런 행사들이 진행이 된다. 죄송합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네요. 네네네. 이게 추석이라고 이 투쟁이 멈추는 게 또 아니다 보니 오히려 더 쓸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고 오한나님 어머니는 단식하고 계신데 딸이 지금 사망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우리 명절이라고 얘기하면 뭐해? 가족들과 함께라고 얘기하잖아요. 함께 보낼 가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쓸쓸하고 외로울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같이 또 연대하는 단위들은 더 많이 결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요. 그 가족과 함께라는 말도 조금 다시 얘기해 보면 좋겠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신여성들과 같이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마음 맞고 맞아. 즐거운 사람들과 만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바꾸는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표현을 굳이 가족과 함께 하지 않아도 우리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고 가족과 만나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벌어져. 아까 시작하기 전에 얘기하셨는데 칼부림 난다고. 진짜 그런다고. 진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 막 뉴스에 많이 나온다. 만나서 얘기다 이제 각자 쌓인 거 다 얘기하다가 이제 울고 싸우고 거기에 호전적인 사람이 폭력이 있으면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또 재산 문제가 엮여 있으면 또 그렇기도 하고. 웬만하면 만나지 않는 걸로 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혈연이고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되게 싫어. 진짜 다들 싫으셨겠지만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같이 해야 된다. 너무 싫어. 뭐 공통점도 없고 아무것도 뭐 공유하지도 않고 내가 얘기한 거 듣지도 않으면서 왜 굳이 내가 얘기하면 화내 맨날 왜 그런 얘기하냐고. 근데 왜 저때 같이 하자. 어쨌든 좀 그런 식. 저는 있죠. 그런 거 있어요. 직계가족만 제발. 직계가족만. 나 직계가족도 힘들어. 나는 저희 가족들하고는 친해서 네, 언니들이랑은 친해서 언니들 뭐 만나고 그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그런 기회가 뭐 명절 말씀하신 대로 명절 때만 만나는 건 아닌 거이기도 하니까. 직계가족 요즘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아주 힘들었습니다. 옛날처럼 50명 모이고 이런 건 이제 만나고 싶지 않아 진짜. 싫다. 근데 그렇게 해도 못 만나죠 이제. 다들 돌아가셔가지고. 맞아요. 그 어쨌든 큰 어른이라고 하시는 분이 돌아가시면 이게 흩어지잖아요. 점점 흩어지고. 네. 저희도 그렇죠. 네, 어쨌든 우리 또 추석에 또 풍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약간씩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들이 있으면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또 그렇게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싫다고 하는 이야기하고, 것이 이야기하고. 좋다. 사람이 화병이 생긴다. 우리가 이제 화병을 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얘기하시고 소소한 반항이라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추석은 또 많이 쉬기도 하고 또 저희도 쉬죠. 저희도 쉽니다. 다음 주에 길기 때문에 쉬고 많은 분들이 좀 휴식하시고 충전하는 시간을 좀 보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추석 잘 보내시고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우리 추석 차례상도 잘 하시고 또 추석 이후에 또 저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페미니스타였고요. 네, 조태쿠알. 무슨 이거 안 해? 네, 해야죠. 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이 조태쿠알 먼저 하고 조태쿠알 먼저 하고. 페미니스타 지금 보고 계신 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그걸 해주시기 이렇게 바랍니다. 이렇게 앞에 뭘 만들까요? 그래서 만들게요. 제가 만들어서 만들겠습니다. 계속 붙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지금까지 지금까지 페미니스타였습니다. 페미니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